요청하신 대로 2016년 8월 6일 작성 기준으로 문맥상의 오류를 바로잡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철저히 교정했습니다. 불필요한 추임새, 야, 등화, 녹취 중 들어간 잡음 표현, 콧방귀, 은 자연스럽게 다듬었으며 원문의 내용과 문장 수, 전체 길이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혹시 이런 이상한 일을 눈치챈 적 있나요? 요즘 집안에서 자꾸 이유 없이 돈이 새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절약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차가 갑자기 고장나고 사람이 갑자기 아프고 심지어 외출만 해도 물건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은 단순히 운이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김경일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면 에너지가 흐트러진다. 에너지가 흐트러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집안에 에너지장애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의 재물이 계속 새어나간다면 운명을 탓하기 전에 먼저 주방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더러운 물이 담긴 그릇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나요? 많은 사람은 그릇과 수저를 하룻밤 담가두고 다음날 설거지하는 것을 단순한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학과 에너지 이론에서는 이것을 재물을 썩게 만드는 죽은 물이라고 봅니다. 특히 집안의 특정한 두 곳에 하룻밤 지난 물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물운을 끊고 좋지 않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치명적인 두 장소를 공개하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나는 스스로 유익한 것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는 오늘 하루의 에너지 주파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댓글에 운이 트인다라는 말을 먼저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에너지 연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남긴 뒤 그날 예상치 못한 작은 행운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믿기 어렵다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매일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밤늦게서야 잠자리에 들지 않나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아까워하고 배달 음식조차 시키기 아까워 남은 반찬으로 여러 끼를 해결하지 않나요? 스스로 충분히 노력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삶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연말에 계산해 보면 주머니 사정은 오히려 더 궁핍합니다. 심지어 돈을 아낄수록 오히려 돈 나갈 일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관이 터지고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혹시 문제의 원인이 절약하는 방식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김경일 교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가난하다. 어떤 습관일까요? 바로 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이 곧 재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물에도 살아있는 물과 죽은 물, 좋은 물과 나쁜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살아있는 물은 흐르고 깨끗하며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은 물은 정체되어 있고 더러우며 좋지 않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매일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살아있는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하룻밤 묵은 물을 그대로 두면 그것은 죽은 물이 됩니다. 살아있는 물은 들어오는데 죽은 물은 나가지 않으면 당신의 재물 창고는 물이 들어오는 것과 빠져나가는 곳이 동시에 열린 저수지처럼 영원히 가득 차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많은 사람의 절약 습관이 바로 이런 죽은 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한 물을 버리기 아까워 변기에 사용하려고 그대로 두거나 채소를 씻은 물을 큰 통에 모아 하룻밤 두었다가 다음날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몇 푼의 수도 요금을 아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잃는 것은 훨씬 더 큰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는 곧 재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바로 반박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두 장소가 집안에 있다면 당신의 재물 창고는 이미 오랫동안 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물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물이 곧 재물이라고 말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역학에서는 물을 감계, 간과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감계는 무엇일까요? 위험과 함정, 흐름, 그리고 지혜를 뜻합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만물을 살리는 단비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홍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물의 상태가 곧 집안 에너지장의 기중을 결정합니다. 살아있는 물이란 흐르고 깨끗하며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분명한 물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 꼭지를 틀었을 때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좋은 물입니다. 또 당신이 마신 물이 몸속에서 순환하고 배출되는 것 역시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것은 순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물은 무엇일까요? 움직이지 않고 더러워졌으며 고여있는 물입니다. 설거 셰드스, 세들냐니야, 돈에, 바다, 하룻밤 둔 채소 씻은 물, 욕실 구석에 늘 마르지 않는 고인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물은 더 이상 순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마치 썩어가는 웅덩이처럼 점점 악취가 나고 세균이 번식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 이론에서는 죽은 물이 주변의 좋은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고 동시에 음침하고 탁한 기운을 방출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입니다. 집안에 죽은 물이 있으면 당신은 매일 집에 돌아올 때마다 기운을 조금씩 빼앗기게 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짜증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작용이 아니라 환경 에너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일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풍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구석에 있다. 많은 사람은 풍수라고 하면 장식품을 놓거나 특정한 상징물을 거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풍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풍수는 바로 주방에 하룻밤 동안 담겨있던 더러운 물 한 그릇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겨우 물 한 그릇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각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오행 가운데 가장 민감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정해진 형태가 없습니다. 둥근 것을 만나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것을 만나면 네모나게 됩니다. 물은 색도 없지만 모든 것을 비춰냅니다. 당신 집의 에너지장이 좋은지 나쁜지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도 바로 물입니다. 물이 깨끗하면 기운도 맑아집니다. 물이 더러워지면 기운 역시 탁해집니다. 게다가 물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의 흐름과 완전히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흐르는 것이고 물도 흐르는 것입니다. 물의 흐름을 존중하면 재물도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고 물의 흐름을 막으면 재물도 당신에게서 빠져나갑니다. 하룻밤 묵은 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본질적으로 흐름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물을 막아두면 재물도 붙잡아둘 수 없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 실제로 있었던 한 사례가 떠오릅니다. 제 친구 중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건축 자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아주 잘 돼서 1년에 수천만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유도 모른 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은 들어되지 않고 외상값은 회수되지 않았으며 동업자는 돈을 들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를 찾아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시련을 겪을 운명이었던 걸까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먼저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주방 싱크대에는 사흘 전에 사용한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물은 이미 검게 변해 표면에는 하얀 막이 떠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큰 통 4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빨래한 물을 받아둔 것이었고 어떤 통의 물은 이미 곰팡이까지 생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물들 언제부터 안 버렸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물을 아끼려고요. 변기 물 내릴 때 쓰려고 모아두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비웁니다.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룻밤만 지나도 이미 고인물인데 일주일은 어떤 개념일까요? 그것은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고 탁한 기운 중에서도 가장 탁한 기운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업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집에 있는 모든 저장된 물부터 다 버리세요. 그리고 주방과 욕실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한 달 동안 계속 유지해 보세요.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한 달 뒤 그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방금 2억 원이 넘는 계약을 따냈어요. 예전 거래처에서 소개해 준 건입니다. 게다가 돈을 들고 도망갔던 동업자가 먼저 연락해서 1,000만 원을 갚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집안의 고인물을 치운 순간부터 그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론도 설명했고 사례도 하나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치명적인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저지르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수입니다. 하룻밤 묵은 물을 절대 남겨두면 안 되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집 주방의 싱크대입니다. 먼저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피곤해서 설거지를 하기 싫습니다. 식탁과 조리대에는 그릇과 수저가 잔뜩 쌓여 있고 접시에는 기름이 묻어 있으며 밥그릇에는 밥알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움직이기 싫어서 내일 씻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그릇과 접시를 전부 싱크대에 넣고 물을 받아 잠기게 한 뒤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이시 주방은 깜깜합니다. 싱크대 안의 물은 완전히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기름은 수면 위에 떠서 회백색 막을 만들고 밥알은 바닥에 가라앉아 불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수세미는 물속에 잠긴 채 시큼한 냄새를 풍깁니다. 세균은 매분 수백만 마리 단위로 증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방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더러운 물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지고 코를 막은 채 물을 버리면서 게으른 자신을 탓하며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물이 이미 집안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손님이 아니라 재앙을 불러오는 존재입니다. 왜 주방 싱크대에 하룻밤 묵은 물이 그렇게 치명적일까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주방은 집안의 먹거리와 생계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주방이 한 가족의 생활 기반과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생활 기반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밥줄, 수입, 생존 자본을 의미합니다. 주방이 깨끗하면 복이 왕성해지고 주방이 지저분하면 기운이 약해집니다. 더러운 물을 주방에 담가두는 것은 마치 곡식 창고에 오염된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전문가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집안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주방 상태를 보라고 말입니다. 주방의 기운은 돈을 벌고자 하는 의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주방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시큼한 냄새가 나는 싱크대를 본다면 잠재의식은 어떤 신호를 받게 될까요? 지저분함, 정체, 불쾌함입니다. 그런 기운을 안고 밖에 나가 고객을 만나고 회사에 가고 사업을 한다면 일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까요? 둘째, 하룻밤 지난 물은 밤 11시 이후부터 음의 기운을 머금은 물로 변한다고 여겨집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하루 중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비추고 공기가 흐르기 때문에 물이 생기를 품지만 깊은 밤이 되면 물은 움직이지 않고 주변도 조용하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그 물은 정체된 물이 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의 변화라고 설명됩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받은 수돗물 한 그릇과 밤새 담가둔 설거지물 한 그릇의 냄새를 맡아보면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 축 처지고 무거운 냄새가 바로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은 하나의 에너지 공간입니다. 낮에 모두 외출하면 집안의 양기가 약해지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양기는 약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물이 집안에 하룻밤 내내 머물러 있으면 집에 남아있는 좋은 기운을 계속 흡수하고 좋지 않은 기운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출근하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집안의 분위기가 밤새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빚을 부르는 설거지 습관이 가정의 풍수병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설거지라는 일은 부부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누가 설거지를 하느냐는 문제로 얼마나 많은 가정 갈등이 생길까요? 그릇을 물에 담가만 두고 씻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을 내일의 나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부부 사이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분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한 교수님이 말한 풍수병입니다.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김 사장님은 아침 식사 장사를 하는 분인데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하고 저녁 7시나 8시가 되어야 장사를 마칠 정도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습관이 있었죠. 그릇과 수저를 늘 다음날 아침까지 물에 담가 두었다가 씻는 것이었습니다. 세제를 아끼고 불려놓으면 씻기 쉽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침 식당을 3년 동안 운영했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고 빚만 잔뜩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풍수를 아는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싱크대에 담아둔 이 물은 뭐야? 이건 집 재물 창고의 구멍이야. 김 사장님은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습관을 고쳤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밤마다 그릇을 깨끗이 씻고 싱크대까지 말끔히 닦아 물기를 없앴습니다.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년 후 장사가 갑자기 잘 되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도 점점 늘어나 지금은 매장을 2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운이 달라진 것입니다. 주방을 존중하고 싱크대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잠재의식은 스스로에게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기운이 살아나면 일도 자연스럽게 잘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은 오늘 밤부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모든 그릇을 깨끗이 씻고 싱크대를 말려 하룻밤 묵는 물 한 방울도 남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부지런함의 문제가 아니라 새는 구멍을 막는 일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에 하룻밤 묵은 물보다 더 은밀하고 더 치명적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화장실 안에 고여있는 모든 물입니다. 세탁 후 남은 물, 발 씻은 물, 걸레질한 물은 물론이고 변기 주변에 남아있는 물기까지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은 물을 아끼기 위해 세탁물이나 채소를 씻고 남은 물을 대하나통에 받아두었다가 화장실 물을 내리는 데 사용합니다. 얼핏 보면 친환경적인 습관처럼 들리지요. 하지만 기운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탁한 기운을 집안으로 들이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왜 화장실의 물이 주방의 물보다 더 무서울까요? 화장실은 오행에서 물에 속하고 원래부터 오물을 배출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더러운 것과 폐수, 배설물이 모두 이곳을 통해 나갑니다. 원래부터 음적이고 탁한 기운이 강한 장소인 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룻밤 묵은 물까지 저장해 두면 탁한 공간에 정체된 더러운 물을 하나 더 얻는 것과 같아 부정적인 기운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새는 곳은 막기 쉽지만 숨겨진 새는 곳은 막기 어렵다. 주방의 하룻밤 물은 눈에 보이는 새는 곳이라 습관만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고인 물은 보이지 않는 새는 곳입니다. 구석에 숨어 있고 통 안에 숨어 있으며 시야 밖에 숨어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줄 알지만 사실은 스스로 함정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고인 물이 어떤 3가지 문제를 일으키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뜻밖의 재물 손실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차가 갑자기 고장나 수리비로 수백만 원이 들거나 갑자기 병원 검사를 받게 되어 큰 돈이 나가거나 이유 없이 벌금을 내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기운의 관점에서는 모두 숨겨진 누수 현상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보이지 않는 누수란 무엇일까요? 재물 창고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생겨 돈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고인 물이 바로 그 구멍의 시작점입니다. 화장실은 오물을 배출하는 장소인데 더러운 물을 계속 저장해 두면 탁한 기운이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결국 가족에게 되돌아옵니다. 가벼우면 재물이 새고 심하면 병이 생깁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저를 찾아와 지난 2년 동안 운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손해를 보고 운전 중 추돌 사고를 당했으며 집 배관이 터져 바닥이 물에 잠겼고 통장까지 이유 없이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찾아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구석에 큰 통이 6개에서 7개나 쌓여 있었는데 모두 세탁 후 남은 물이었고 어떤 통은 물이 초록빛으로 변해 있었으며 모기까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물 아끼려고요. 한 통이면 화장실 물을 여러 번 내릴 수 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지난 2해 동안
돈이 모이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있었죠. 그러자 그분은 맞아요. 지난달에는 차를 수리했고 이번 달에는 아이 치과 치료비로 300만 원이 들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물부터 모두 버리세요. 앞으로는 화장실 물 내리는 용도라 해도 그날 다 쓰고 절대 하룻밤 넘겨 보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화장실 바닥을 닦고 변기 뚜껑도 닫으세요. 그분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석 달 뒤 연락이 왔는데 집안일이 갑자기 술술 풀리기 시작했고 남편 월급이 올랐으며 본인도 작은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1년 넘게 뜻밖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숨겨진 누수를 막은 결과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건강 악화입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화장실에 물을 저장해 두면 세균과 모기가 번식하고 곰팡이가 퍼져 가족의 호흡기와 피부 면역력에 영향을 줍니다. 전통적인 지혜의 관점에서는 물은 음의 성질을 가지므로 고인물이 많아지면 집안의 음기가 강해지고 음기가 강해지면 양기가 약해집니다. 양기가 약해지면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거나 물이 고여 있을 때 가족들이 유난히 감기에 잘 걸리고 알레르기가 생기며 쉽게 피곤해지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재물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배출과 정리를 상징하며 그 에너지는 원활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나오는 폐수와 오물은 신속하게 배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더러운 것은 내보내고 깨끗한 것은 남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물을 저장해 두면 출구에 오물을 붙잡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나가야 할 것은 나가지 못하고 들어와야 할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돈의 흐름도 막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이 돈은 꽤 버는데 이상하게 모이지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화장실에 물이 고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밤새 물을 받아두는 습관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정말 물을 아끼고 싶다면 그날 사용한 물은 그날 안에 모두 써버리세요. 예를 들어 낮에 모아둔 채소 씻은 물은 그날 저녁 화장실 물을 내리는데 사용하고 절대 물통에 담아둔 채 밤을 넘기지 마세요. 둘째, 매일 저녁 샤워를 마친 뒤에는 화장실 바닥에 고인 물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특히 배수구 주변, 변기 아래쪽, 세면대 밑처럼 물이 쉽게 고이는 구석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셋째, 변기 뚜껑은 반드시 닫아 두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교수는 그 변기가 집안에 큰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둔 채 두는 것은 그 통로를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아서 집안에 좋은 기운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넷째, 화장실에 창문이 없다면 굵은 소금을 작은 접시에 담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굵은 소금은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며 보름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두 공간의 공통점은 모두 물이 정체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는 재물운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한 교수는 돈을 물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고 원활하게 순환해야 점점 더 많이 모이듯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흐름을 막아버리면 물이 썩고 악취가 나듯 결국 가진 것까지 모두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고여있는 물을 없애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과 화장실 외에도 매우 숨겨진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데 바로 집의 베란다와 반려동물의 물그릇입니다. 베란다에 빗물을 받는 통이 있거나 화분에 물을 주고 남은 물 또는 에어컨에서 떨어진 물이 고여 있다면 이 역시 밤을 지나면서 정체된 물이 됩니다. 풍수적으로 베란다는 집의 숨구멍을 의미하는데 이곳에 고인 물이 쌓여 있으면 집안의 기운도 탁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물그릇 역시 매일 물을 갈아주지 않으면 바닥이 누렇게 변하고 생물막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일종의 정체된 물입니다. 반려동물이 이런 물을 계속 마시면 활력이 떨어질 수 있고 반려동물의 기운은 주인의 운세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매일 신선한 물로 갈아주고 베란다의 고인물을 닦아내는 작은 습관들이 모두 좋은 흐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한 지인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출장이 잦아서 집을 비울 때마다 큰 물그릇 하나를 가득 채워두곤 했습니다. 길게는 사흘에서 나흘씩 집을 비우다 보니 물은 점점 더러워졌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느꼈고 사업도 늘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이 물그릇에 물을 매일 갈아주고 출장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라도 물을 바꿔달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실천했고 그 후 고양이는 훨씬 활발해졌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 라이브 방송 판매에서 갑자기 주문이 폭주해 평소의 5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꾼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매일 고양이 물만 갈아주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소한 디테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2가지 주요한 문제점과 1가지 숨겨진 지점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너무 과장된 이야기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지 않을 수는 있어도 알아두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4가지 전조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교수의 지혜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스스로에게 대입해 보면서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그 전에 1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무슨 일을 하든 의욕이 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좋은 일이 늘 나를 피해가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은 없나요? 만약 그런 느낌이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를 꼭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교수는 사람이 불운해지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전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조는 점술이 아니라 스스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신호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운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전조는 집안에 정체된 물이나 방치된 물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같습니다. 설거지할 그릇을 물에 담가둔 채 방치하거나 물이 고여 있거나 시든 식물을 그대로 두거나 고장난 물건을 버리지 않고 쌓아두기 시작한다면 이미 기운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익숙해진 사람의 재물은 결국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으로 가득 찬 집, 늘 설거지가 쌓여있는 싱크대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마치 그 물건들처럼 멈춰서 있었습니다. 2번째 전조는 생활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끔
밤을 새우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낮에는 멍하고 밤에는 지나치게 정신이 또렷한 상태를 말합니다. 한 교수는 사람의 기운이 자연의 흐름과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는 양의 기운이 살아남으로 일어나야 하고 밤에는 음의 기운이 모임으로 잠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흐름을 거스르면 자신의 기운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생활 패턴이 무너진 사람의 운도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받아들일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조는 사소한 이익과 눈앞의 절약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더러운 물을 모아 화장실에 사용하거나 남은 음식을 계속 먹거나 가장 싸지만 품질이 좋지 않은 물건만 고르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몇 푼의 수도 요금이나 식비를 아끼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면 자신의 에너지 수준도 낮아지게 됩니다. 한 교수는 사람은 지나치게 아끼기만 하면 오히려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끼는 것에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벌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지출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 결국 재물의 그릇도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지인은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밤에 불도 켜지 않고 다니다가 결국 넘어져 다쳤고 치료비로 3천만 원이나 쓰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돈을 아끼려다 큰 돈을 잃는 경우입니다. 넷째 징후는 감정이 오랫동안 불평과 무력감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걸까 하고 늘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는데 왜 상황은 이럴까 하고 늘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언제나 외부에서 찾습니다. 직장이 좋지 않다. 배우자가 배려하지 않는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감정은 에너지가 나빠졌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이미 행운을 끌어당기지 못할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행운도 같은 파장끼리 공명해야 찾아옵니다. 하루 종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면 행운도 당신을 피해갑니다. 이 네 가지 징후 가운데 몇 가지가 해당되나요?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교수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아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인연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가장 간단한 손실 차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풍수를 보러 사람을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뀌고 싶다면 이 순간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래된 애구는 이미 떠났다. 이 힘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댓글에 이 네 글자를 그대로 적어보세요. 그 말을 적고 나면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비워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적은 뒤 그날 밤 유난히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고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집의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뜸들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세 가지 행동을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 보세요. 첫 번째는 잠들기 전 세 가지 끊기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물 끊기입니다. 주방 싱크대에 남아있는 물을 모두 빼고 설거지를 끝낸 뒤 행주로 싱크대 안팎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수도꼭지는 단단히 장과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째, 습기 끊기입니다. 욕실 바닥에 고인 물을 닦고 세면대 위에 물기를 제거하며 변기 뚜껑을 닫아 두십시오. 욕조가 있다면 욕조의 물도 모두 빼야 합니다. 셋째, 잡다한 물 끊기입니다. 집안에 물이 담긴 용기를 전부 확인해 보십시오. 물컵, 물병, 꽃병, 어항, 반려동물 물그릇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마시지 않는 물은 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용기는 거꾸로 엎어 두십시오. 어항은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물이 맑게 유지돼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하루에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방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것이 깨끗함과 상쾌함, 질서라면 잠재의식은 당신에게 오늘이 좋은 하루가 될 것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굵은 소금 정화법입니다. 굵은 소금을 준비해 작은 접시에 담아 집안에서 가장 음기가 강한 곳에 놓으십시오. 보통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방 구석, 특히 싱크대 아래 수납장 아니고 다른 하나는 욕실 구석으로 세면대 아래나 변기 옆입니다. 단 물이 튀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치예에서는 굵은 소금이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공간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집안의 음기와 탁한 기운을 빨아들인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름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꾸고 사용한 소금은 바로 변기에 버려 물을 내려 보내십시오.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마십시오. 이 방법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연세 많은 분들의 집을 보면 주방과 욕실에 작은 소금 접시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가장 소박한 환경 정화 방식입니다. 저는 굵은 소금에 흰 식초를 3방울 떨어뜨리는 방법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화 효과가 더 강하다고 하지만 반드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금이 습기를 머금어 소금물이 되면 오히려 새로운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수도꼭지 재물 부르기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휴대전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방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열고 물을 10초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살아있는 물이 집으로 들어오니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온다. 이것은 주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 오늘은 흐름이 있는 날이고 오늘은 생기가 넘치는 날이라고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이 신호를 받아들이면 하루 종일 더 적극적이고 예민해지며 기회를 잡기 쉽져집니다. 교수님은 풍수란 결국 자신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집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매일 경외심을 가지고 집안에 물을 대하면 물도 당신에게 재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에너지를 더 높이는 작은 방법 몇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해보십시오. 첫째, 주방의 동남쪽 구석에 맑은 물 한 컵을 두고 매일 새물로 바꾸십시오. 동남 방향은 팔괘에서 재물운과 기회를 상징합니다. 맑은 물 한 컵을 두는 것은 재물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반드시 투명한 유리컵을 사용해야 하며 물은 매일 갈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룻밤 지난 물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물은 새로운 고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집에 어항이 있다면 물을 항상 맑게 유지하고 물고기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죽은 물에 죽은 물고기까지 더해지면 좋지 않은 징조로 여겨집니다. 어항은 거실의 재물자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대각선 방향의 가장 안쪽 구석입니다.
침실이나 주방에는 두지 마십시오. 셋째, 매달 하루를 정해 수도 배관을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모든 수도꼭지를 열어 물이 5분 동안 흐르게 하여 배관 안에 고여있던 물을 흘려보내면 됩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함께 사용해 싱크대 배수구와 변기를 청소하고 냄새와 찌든 때를 없애세요. 이것은 단순히 위생을 위한 일이 아니라 집 안의 기운을 한번 크게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집안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풍수에서는 물이 떨어지는 수도꼭지를 돈이 새는 것에 비유합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재물운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만약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패킹을 교체하거나 수리하세요. 이런 작은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김경일 교수도 물이 새면 재물이 새고 재물이 새면 결국 물도 새게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물이 새는 것은 곧 재물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동산 사업가는 매년 설날이 오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배관과 수도꼭지, 배수구를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것입니다. 물이 새는 곳은 바로 수리하고 막힌 곳은 바로 뚫습니다. 그는 물은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이 새면 재물이 새고 물이 막히면 재물도 막힌다고 말합니다. 그는 1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사업도 꾸준히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디테일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놓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수기의 저장 탱크입니다. 만약 저장식 전기 온수기를 사용한다면 안의 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가열 온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정체된 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온수기 안에 물을 완전히 비운 뒤 다시 가열해 물이 항상 순환되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실천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간단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단순합니다. 어려운 것은 방법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나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돌아서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만이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미신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풍수가 미신이 아니라 환경 심리학과 인과의 원리가 결합된 것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집을 대하는 태도는 곧 자신의 운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더러운 물 한 그릇조차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좋은 운이 찾아오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하룻밤 묵은 물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점인 주방 싱크대와 욕실의 고인물에 대해 이야기했고 세 가지 간단한 해결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베란다, 반려동물 그릇, 물 새는 수도꼭지, 온수기처럼 집안의 기운을 좋게 만드는 몇 가지 팁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주방으로 가서 그릇이 담겨 있는 싱크대를 깨끗이 비우고 욕실로 가서 며칠 동안 보관해둔 물도 모두 버려보세요. 그러면 달라지는 것은 집안의 공기만이 아니라 기분과 운도 함께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집안의 고인물을 정리해 보겠다면 댓글에 순풍순수라고 남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잠재의식을 정리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 네 글자를 적는 순간부터 마음가짐도 이미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구독자들 중에는 이 두 가지 습관을 고친 뒤 집안에 이유 없는 다툼이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이 특히 어수선하고 설거지가 며칠 동안 쌓여 있던 날에는
기분도 유난히 나쁘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집안의 기운을 조정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하며 새어나간 재물운을 어떻게 다시 채울 수 있을지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하는 일이기도 하고, 구독 한 번은 이 채널과 오래도록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독한 뒤 집안일이 더 잘 풀리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좋은 기운이 함께 모이는 힘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주변에 아끼기만 하다가 오히려 더 어려워진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손가락 한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좋은 복을 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